우리 소띠 보살님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만복신당입니다. 2026년 새해 아침 다들 떡국 드실 계획이시죠? 남들 다 먹는 떡국을 무심코 드셨다가는 들어오던 복도 막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며 고단하게 살아오신 그 세월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살님의 지친 마음을 제가 깊이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본인은 정작 옷에 구멍 난 양말 신어가며 억척스럽게 버텨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몸 아픈 것보다 가족들 걱정이 먼저였던 그 지극한 정성을 이제는 하늘도 감동하여 보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말고 보살님을 위한 황금빛 복을 마음껏 누리셔도 좋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들어올 거대한 재물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신정 첫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보살님의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2026년 병오년은 소띠 보살님들에게 어떤 기적을 선물할까요? 병오년은 하늘에는 붉은 태양이 뜨고 땅에는 용광로 같은 불이 흐르는 최강의 화기운을 가진 해입니다. 이 뜨거운 불기운이 보살님의 꽁꽁 얼어있던 인생의 땅 축토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을 역학에서는 화생토라고 하여 불이 흙을 덮고 살리는 아주 귀한 상생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마치 봄에 얼음이 녹아내리듯 보살님의 꽉 막혀있던 운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고 제자리 걸음만 하던 일들이 이틀 기점으로 술술 풀려나갈 것입니다. 얼어있던 땅이 녹아야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려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문서운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애를 먹이던 집이나 땅이 좋은 값에 팔려나가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목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꼬여있던 일이 풀려 효도하는 모습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보살님이 평생 쌓아온 공덕이 이자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니 감사히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살님, 여기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가지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서 마냥 좋아만 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필연적으로 땅이 질척거리는 진흙탕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것을 역학 용어로 태빙기의 진통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큰 운이 들어오면 보살님의 마음도 같이 들떠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주변에서 보살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해방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띠와 말띠가 만났을 때 생기는 추고 원진살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닫은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중요한 시기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휩쓸리면 들어오던 복이 다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목이 터져라 비방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질척이는 땅을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황금 같은 재물의 성을 쌓으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비움의 역학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보살님 댁의 소중한 재물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낼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과 보약을 다려 먹어도 내 속이 더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오랫동안 숨어있는 캐캐묵은 살기와 애군을 먼저 없애지 않으면 2026년 병오년이 가져다줄 거대한 복도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저 겉돌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살님이 달려가셔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집안의 모든 생명줄이자 건강과 재물이 싹을 틔우는 주방입니다. 우리 소띠 보살님들은 오행으로 토, 즉 만물을 품어 기르고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따뜻하고 깊은 흙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이 흙의 기운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장이나 소화기관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다스리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띠 보살님들은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가장 먼저 속이 쓰리고 신물이 넘어오며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지금 당장 주방 찬장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너무나 아끼는 그릇이라서 혹은 비싼 그릇이라서 이가 살짝 나갔는데도 아깝다는 생각에 그대로 쓰고 계신 그릇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평범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릇은 나에게 들어오는 복과 재물을 안전하게 담아두는 보물독과 같습니다. 이가 나갔다는 것은 그 보물독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다는 것과 똑같은 불길한 형국입니다. 구멍난 독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결국 순식간에 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것처럼 이가 나간 그릇을 계속 고집하며 쓰시면 어렵게 들어오는 재물도 알게 모르게 주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그 날카롭게 깨진 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살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서 보살님의 약한 위장 기운을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 그릇에 정성 들여 밥을 담아 드시는 것은 결국 그 날카로운 살기를 보살님이 매일같이 스스로 삼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릇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다면 이제는 싱크대 서랍 깊숙한 곳을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시커멓게 녹이 슬어버린 칼이나 가위가 혹시 그 안에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이 그냥 두면 언젠가 쓰겠지 하며 방치해 두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소띠 보살님들께는 가장 치명적인 재앙을 부르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학적 이치가 있습니다. 칼이나 가위는 오행으로 볼 때 단단하고 날카로운 금, 즉 쇠의 기운입니다. 원래 자연의 섭리는 흙 속에서 귀한 광물인 쇠가 생겨나는 법이라 이를 토생금의 상생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칼에 녹이 슬었다는 것은 그 쇠가 이미 생명력을 잃고 병이 들어 썩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입니다. 병든 쇠의 기운은 흙을 돕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흙을 파헤치고 잔인하게 찌르는 금극토의 살기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자애로운 소띠 보살님의 흙 기운을 이 독한 녹이 쓴 칼날이 밤낮으로 사정없이 찌르고 있으니 보살님의 몸이 이유 없이 쑤시고 아프며 집안에 본맥이 막혀 답답한 일들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뒤틀린 기운의 흐름이 보살님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에너지의 충돌 현상입니다. 비싼 물건이라 아깝다는 미련은 이제 보살님의 평안과 복을 위해서라도 완전히 지워버리셔야만 합니다. 병든 칼을 집안에 두는 것은 마치 독사를 품에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부디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주십시오. 내일 아침 떡국을 준비하시기 전에 이 녹슨 칼이나 가위는 반드시 신문지에 꽁꽁 싸서 현관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비우는 만큼 보살님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고 그 비워진 맑은 자리에 2026년의 황금 같은 대운이 뒤로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주방의 묵은 기운을 털어내셨다면 이제는 우리 집안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길목인 현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역학적으로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음식을 섭취하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입과 같은 아주 신성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이 지저분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고 병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관이 탁한 기운으로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병원연의 대운이 찾아와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살님 댁의 현관 신발장을 여러 굽이 닳고 닳아서 바닥이 훤히 보이거나 가죽이 해져서 신지 못하는 낡은 신발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소띠 보살님들은 예부터 평생을 부지런히 움직여 자신의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서 자수성가하여 곡을 일구는 강인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소띠 보살님께 발과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재물을 벌어다주는 가장 소중한 도구이자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내 신발장이 낡고 더러운 신발들로 꽉 막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보살님이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누군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며 재물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흉한 냄새와 어지러운 기운에 놀라 발길을 돌리는 꼴입니다. 특히 2026년은 소띠 보살님이 활발하게 움직여 큰 결실을 보아야 하는 해인데 낡은 신발들이 그 귀한 활동력을 꽁꽁 묶어버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미련 없이 낡은 신발들을 정리하시고 현관 바닥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보살님의 앞길을 가로막던 답답한 기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비워진 현관의 맑은 공간이 바로 병오년의 황금 같은 재물신이 기분 좋게 들어와 보살님께 큰 절을 올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재운이 머물고 번성하는 곳인 거실과 베란다를 차분히 둘러보실 차례입니다. 역학적으로 거실은 우리 집의 몸통과 같아서 들어온 복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풍성하게 불어나는 아주 소중한 명당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소띠 보살님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을 품어 정성껏 길러내는 기름진 흙의 기운을 인생의 가장 큰 미천으로 타고나셨습니다. 비옥한 땅은 그 위에 푸른 생명이 힘차게 자라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재물의 결실을 맺는 법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댁의 거실 한 구석이나 베란다에 잎이 누렇게 변해 죽어가는 식물이나 예쁘다고 걸어둔 말라버린 꽃이 있지는 않습니까? 드라이플라 오는 것 보기에는 화려하고 예쁠지 모르나 역학적으로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썩어가는 죽은 기운, 즉 사기를 끊임없이 내뿜는 흉물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소띠 보살님의 맑은 흙 기운에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면 보살님은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며 집안에 화목이 깨져서 자꾸만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기름진 땅에 시체를 묻어두면 결국 땅이 썩어버리듯이 거실에 둔 죽은 식물은 보살님의 생명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본맥을 막아버리는 독이 됩니다. 죽은 기운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과감히 비워내야 2026년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 에너지가 보살님의 옥토를 비추어 황금빛 싹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련 없이 치우고 맑은 공기로 거실을 채우는 것이 다가올 큰 복을 맞이하는 가장 지혜로운 준비이며 가족 모두가 웃음꽃을 피우는 확실한 개운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깨끗하게 비워진 보살님 댁의 그 자리에 진짜 황금복을 가득 채워볼 가슴 벅찬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보살님께서 신정 아침에 꼭 챙기셔야 할 것은 바로 내 몸의 운을 살려주는 특별한 음식 비방입니다. 다가오는 1월 1일 신정 아침, 보살님들은 가족들과 둘러앉아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드실 계획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소띠 보살님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역학의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하얀 가래떡과 맑은 고기, 국물의 떡국은 오행으로 보면 차가운 성질인 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우리 소띠 보살님들은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땅, 즉 축토의 기운을 타고나셨지요. 겨울 땅은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차갑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비도 없이 차가운 성질의 하얀 음식을 새해의 첫 끼로 밀어넣는 것은 다 녹아가는 땅을 다시 얼려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꽁꽁 얼어버리면 그 어떤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을 키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족한 불의 기운과 흙의 기운을 음식으로 보강해 주셔야 비로소 내년 대운을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개운 밥상이 완성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떡국 위에 올라가는 노란색 지단입니다. 노란색은 단순히 눈에 예뻐 보이려고 올리는 고명이 절대 아닙니다. 노란색은 오행으로 토, 즉 만물을 품어 기르는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동시에 예부터 황금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재물의 색이기도 합니다. 소띠 보살님은 흙 기운을 인생의 뿌리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노란색 지단은 보살님의 본연의 기운을 강하게 북돋아주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신정 아침에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계란, 노른자를 정성껏 붙여서 황금빛 지단을 평소보다 훨씬 수북하게 많이 올려서 드십시오. 이 지단을 붙일 때도 마음속으로 내 인생에 언 땅이 녹고 황금이 쏟아진다는 생각을 하며 정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소띠분들은 평생을 참으며 사느라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 따뜻한 노란 기운이 보살님의 속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재물을 담는 보살님의 몸이라는 창고를 가장 먼저 튼튼하게 보수하는 작업이 바로 이 노란 지단 한 줌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신정 아침에 첫 끼니에 이 황금빛 기운을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하얀 떡국 위에 내려앉은 노란 지단은 마치 하얀 눈밭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형국과 같습니다. 그 정성이 신령님께 닿으면 내년 한 해 보살님의 재물꽃간이 비어있을 틈이 없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노란 지단으로 인생의 땅을 든든하게 다지셨다면 이제는 그 단단하게 굳어있던 땅을 부드럽게 녹여줄 뜨거운 불기운을 내 몸속에 가득 채워야 할 차례입니다. 보살님 밥상 위에 반드시 붉은색 반찬을 함께 올리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익은 배추김치나 시원한 깍두기 또는 매콤하고 진한 고추장 양념이 들어간 반찬이면 그 종류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붉은색은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의 주인공인 강력한 불의 기운을 그대로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동시에 어둠을 몰아내고 나쁜 기운을 태워버리는 가장 밝고 강한 양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붉은 기운이 보살님의 뱃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인생의 해빙기가 더 빠르게 찾아오고 꽁꽁 얼어붙어 있던 운의 통로가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소띠 보살님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도 그저 냉가슴만 앓으며 삭히고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맘 몰래 흘린 눈물이 가슴에 맺혀 마치 얼음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을 그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은 그 차가운 기운을 억지로 누르며 숨 죽여 살지 않아도 되는 해입니다.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빌려 내 안에 맺힌 것을 녹여내고 화사하게 꽃을 피워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신정 아침 보살님의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붉은색 음식의 생명력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중요한 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식사를 기분 좋게 마치신 뒤에는 절대로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해의 첫날 정성껏 공을 들여 내 몸에 채워넣은 그 귀한 운기를 차가운 물 한 잔으로 순식간에 식혀버리는 것은 들어오려던 재물운을 내 발로 걷어차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추차나 생강차처럼 성질이 따뜻하고 색깔이 붉은 차를 정성껏 준비하여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따뜻한 첫 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보살님의 손끝을 부드럽게 적시고 목을 타고 내려가 위장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그 찰나의 순간을 온 마음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온기가 몸속 구석구석 퍼져나갈 때 보살님의 깊은 잠 속에 빠져있던 재물대운도 비로소 기지개를 켜며 깨어난다고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대추는 자손의 번창과 풍요를 부르고 생강은 몸 안에 오랫동안 쌓인 나쁜 탁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강력한 정화의 힘이 있습니다. 하얀 떡국에 노란 지단을 듬뿍 얹고 붉은 김치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이 작은 식사의 의식이야말로 보살님의 2026년을 황금빛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토록 정성을 다하는 시간, 그 마음이야말로 하늘이 보살님께 주는 가장 큰 선물을 온전히 받아내는 가장 거룩한 준비 과정입니다. 음식으로 내 몸 안의 기운을 다스리셨다면 이제는 보살님이 살고 계시는 집안 전체를 재물을 무섭게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으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비방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소금이 귀신을 쫓거나 애군을 막는다고만 막연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소금이라는 물질 안에는 우주가 돌아가는 신비로운 조화와 엄청난 생명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보살님,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고귀한 탄생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깊고 차가운 물기운인 음의 기운이 먼저 바탕을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 위에 하늘의 뜨거운 태양 비친 강력한 양의 기운이 내려와 수만 번 부딪히고 바람에 씻기며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얀 결정체 소금입니다. 즉 소금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차가운 음의 기운과 뜨거운 양의 기운이 완벽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만 번의 증발과 정화의 과정을 거쳤기에 세상 그 어떤 탁하고 어두운 기운도 소금의 맑은 기운 앞에서는 감히 그 힘을 쓰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태양의 빛으로 나쁜 내군을 태워버리고 바다의 생명력으로 집안의 운을 다시 살려내는 천연 에너지의 상징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소금 비방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굵은 천일염과 깨끗하고 순수한 하얀 도자기 그릇,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가공된 맛소금이나 꽃소금 또는 불에 구워진 죽용 같은 것은 이미 열을 가해 그 성질이 변해버린 생명 기운이 사라진 죽은 소금입니다. 반드시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 아래 스스로 숨을 쉬며 만들어진 굵은 천일염을 그대로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생생한 자연의 정화 힘이 보살님 댁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하얀 그릇에 소금을 담으실 때는 절대로 평평하게 깎아서 담지 마십시오. 마치 거대한 황금산을 쌓아 올리듯 높고 수북하게, 그리고 아주 봉긋하게 정성을 다해 손으로 다져가며 쌓아 올리셔야 합니다. 이 소금산은 곧 보살님 댁의 재물 창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높이 쌓일수록 내년 한 해 우리 집에 들어올 재물도 이 산처럼 거대하게 쌓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모양을 잡으십시오. 그 소금산 꼭대기에 이제 학이 그려진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조용히 꽂아 두십시오. 삼각형은 하늘과 땅,